네, 안녕하세요. SOD 권순영입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드리면요. 저는 구독자 70만 정도 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덕분에 이제 만들어진 채널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튜버들이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영상은 알고리즘 신이 좀 내 영상 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알고리즘이 결국 AI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즉, 저희는 AI 알고리즘으로 밥 먹고 살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반도체, 그 AI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두 이제 스마트폰 다들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에 쓰이는 AP가 2에서 3나노미터 정도로 굉장히 얇아요. 얇은 이제 붓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과학자분들은 이 반도체를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작품이라는 말씀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얇죠. 머리카락보다 10,000배 정도 얇은 거니까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이게 만들어지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수치를 외우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0.003mm 주속방울을 진공에서 321km/h로 날려보내고 레이저로 2번 적중시켜 플라즈마를 만들어 1초에 5만 번을 폭파시키면 이걸 만들 수 있어요. 이러니까 과학자들이 이걸 두고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는 지금까지 그 어떤 SF 작가도 생각도 못했던 성취다. 반도체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무엇이 지금의 AI 붐을 이끌었는가? 한번 쭉 살펴보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AI 붐을 이끄는 것은 챗GPT입니다. 그러면 챗GPT에는 무엇이 핵심인가?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죠. 반도체는 누가 뭐라고 해도 현대 기술의 엔진이고, 무엇보다 이 반도체를 더 잘하면 잘할수록 이 AI 시대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더 정확하게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거의 1700일 정도 만에 5만원 초반대를 찍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도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꽤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에서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D램이라던가 랜드플래시를 차치하고서라도 HBM 91%가 대한민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젠슨형이 들고 있는 B200 손바닥만한 반도체 칩 하나인데, 요게 하나에 3,4만 달러 정도예요. 좀 러프하게 말하자면 그 고급차 중에 하나인 그랜저가 요 손바닥 하나에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고부가 사업이다. 그런데 요 B200 만들려면 SK하이닉스의 HBM, 여기 주황색으로 된 칩들인데요. 요게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 즉, 요거는 돈과도 엄청나게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럼 왜 이게 필요한가? 기존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2차로 국도입니다. 옛날에는 요 정도만 해도 됐어요. 자동차들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근데 AI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기존의 2차로 국도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도로도 넓히고 도로를 위로 쌓고, 이게 바로 HBM이고, 시장 연료 1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SK하이닉스다.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따르면 HBM을 사용하면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실 거고, 갤럭시에서도 이제 엑시노스라던가 여러 가지 반도체 칩을 내놓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시노스를 이미 만들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고, 파운드리는 세계 2위 은메달리스트입니다. 즉, 지금 전 세계에서 어딜 보더라도 메모리, 시스템, 파운드리 모두 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미래가 반도체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밝다고 감히 조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이 AI가 어떻게 미래를 바꾸게 될 것인가? 혹시 여러분 만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진짜 엄청난 오타쿠인데, 제가 이제 강연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강연을 다니는데, 제가 이제 그 기자님 상대로, 한 30, 40대 기자님 상대로 하면 요 만화를 다 아시던데, 20대 이하로 다 모르시더라고요. 요게 히카루의 바둑이라고 옛날에는 고스트 바둑왕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만화였어요. 요게 여러분 아마 데스노트는 다들 아실 텐데, 데스노트 작가가 옛날에 그렸던 만화예요.
요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컴퓨터가 인간을 바둑으로 이기려면 100년이 있어야 될 거라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알파고가 나오면서 그 말은 너무 옛날 말이 되어버렸죠. 근데 이거 만화에 슈사프의 만행문학이 있어요. 저는 바둑을 몰라요. 바둑을 둘 줄 모릅니다. 근데 이 수가 현대 바둑에 따르면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 수래요. 근데 이 수를 알파고가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알파고는 그렇게 말했죠. 이거 슈사프의 만행문은 엄청난 포텐셜이 있는 수인데 인간의 창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거라고. 저는 몰랐는데 저기 이세돌 부장께서 굉장히 창의성이 풍부한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창의성 있는 바둑을 두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던데 이런 분조차 알파고한테 진 다음에 컴퓨터가 창의적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컴퓨터가 엄청나게 창의적입니다. 그럼 이 창의적인 인공지능 세상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최근에 유튜브 영상 중에 조회수가 200만 정도 넘었던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검색이 종말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검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검색을 하면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찾아가지고 쓰잖아요. 화면을 띄워주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저명하신 인공지능 전문가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검색을 배제해서 뭐가 되냐? 이제 생성의 시대가 올 것이다. 미래에는 컨텐츠가 검색되는 게 아니라 컨텐츠가 생성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너무 좀 공허하잖아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데 몰라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바뀌게 될까 좀 찾아보면 많은 기업들이 AI에 이미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꾸고 싶어가지고 도전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버블 이슈입니다. 이거 인공지능 버블이야. 인공지능 다 거품이야. 다 쓸모하다. 실제로 제가 이제 딥러닝 스타트업 중에 400억 정도 투자를 받으신 보이젝스라는 기업에 남부동 대표님 인터뷰를 하면서 이 거품론에 대해서 여쭤봤었어요. 그때 인정을 다 하십니다. 최근에 나왔던 뭐 다른 스타트업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지금 인공지능 버블이라고. 근데 잘 나가는 사업들에는 모두 버블이 뜹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옥석역들은 존재합니다. 아마 지금 대학생분들이시니까 2000년대 초반생이실 텐데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엄청난 버블이 있었어요. 그 버블이 닷컴 버블이었는데 닷컴만 붙으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수당금 엄청 받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버블이 꺼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좀 다들 이제 쫄딱 망하게 되었죠.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때 살아남은 닷컴 버블의 옥석역들은 얘네들이에요.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얘들이 살아남아서 옥석역이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옥석역들은 누가 될까? 저는 예전에 이거를 어떤 이제 교수님께 물어보니까 그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인공지능은 우리가 와이파이를 언제 썼는지, 와이파이를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는지 몰랐던 것처럼 인공지능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 와이파이처럼 퍼질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거는 제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해외여행 가더라도 무조건 지킨 루틴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뭐 자랑이면 자랑인데 사실. 저는 무조건 신문 봅니다. 신문 종이로 보거나 아니면 요새는 이제 태블릿으로 볼 수 있어가지고 오늘 나온 신문이라든가 주간지는 여행 가서도 무조건 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영상에서는 펴놓고 자고 있긴 한데 일단은 봐요. 근데 이제 이것도 보고 또 연구 성과들도 주기적으로 계속 파악해야 돼요. 왜냐면 저는 과학기술 크리에이터니까 요새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사이언스부터 네이처, 우리나라는 카이스트, 서울대 등등 엄청나게 봐야 돼요. 근데 또 동시에 기업들 스피치도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또 1시간 49분짜리거든요. 이걸 언제 나가요, 이걸? 이건 또 영어라서 배속도 못해요. 한국어는 배속을 하는데 영어라서 배속도 못하고 천천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올해 제가 한 스타트업 프로그램 참여해가지고 이거 너무 보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채널에 링크를 넣으면 AI가 자동으로 학습시켜서 그 유튜브에 지식이 담긴 챗봇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써보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게 되면 SOD 권순용인 제 지식을 그대로 학습한 인공지능 챗봇이 대답을 대신 해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다 학습시켜가지고.
이걸 보면서 와 이거 괜찮다, 이거 쓸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 유튜브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10월에 올렸던 컨텐츠가 총 46개입니다. 쇼츠 포함해서 46개이긴 한데 일반적인 롱폼 영상 12개, 숏폼을 34개 올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린 거거든요. 이게 좀 많이들 놀라시는 포인트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영상을 하루에 하나 이상 올린 거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되느냐?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 논문을 보고 그 논문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곤 하는데 논문을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천재가 아니다 보니까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GPT한테. 야, 808나노미터랑 976번 레이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거 어디 있어? 물어보면 얘가 정확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시간을 압도적으로 줄여버릴 수 있었고 한 달에 영상을 거의 50개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화이트 컬러들의 직업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 이제 블루 컬러들의 직업을 빼앗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인터뷰를 갔는데 근데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아이폰 내 사각형이잖아요. 이 아이폰이 아니면 갤럭시가 스마트폰이 AI에 적합한 기기인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다들 이거 아니면 쓸 게 없지 않나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지금 당장 뭐 마블 영화 뭐 아이언맨 같은 걸 보더라도 아이언맨이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스마트폰을 들고 자비스한테 뭘 해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비스한테 바로 뭘 해달라고 합니다. 즉 스마트폰은 AI에 적합한 기기가 아니다라는 게 요새 나오는 이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고 음성이 이제 주류가 될 것이다. 뭐 어떤 게 주류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점은 새로운 아이폰 모먼트가 분명히 온다는 것. 이거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안경 형태가 되든 이어폰 형태가 되든 팔찌 형태가 되든 뭐 링 형태가 되든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아이폰 모먼트가 무조건 온다. 왜냐하면 역사는 늘 반복된다는 말을 다들 하잖아요. 2002년도 당시에 이게 시가총액 순위거든요. 1등 기업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2002년 당시에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근데 20년 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 기업들 중에서 한국 제외하고 싹 다 자리가 바뀌어버렸어요. 2024년 마이크로소프트한 사람 많고 나머지 기업들은 싹 다 몰락까지는 아니지만 싹 다 이제 10위 안에서 이제 나가게 되었죠. 역사는 늘 반복되고 세계 1위 노키아는 세계 2위한테 자리를 뺏긴 게 아니라 진짜 예상하지도 못했던 애플한테 자리를 뺏겼어요. 노키아 입장에서는 애플이 자기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당시 전문가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테슬라 역시 그렇습니다. 포드랑 토요타랑 폭스바겐은 예상 밖의 상대인 테슬라한테 자리를 뺏겼어요. 얘네들은 테슬라라는 기업이 자기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반복된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 피처폰이 올라가기까지 24년, 스마트폰 올해 17년 이제 예상 밖의 다크호스가 등장할 시점이 되었거든요. 아마 이 시기에 이 다크호스를 만든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되겠죠. 일론 머스크도 그랬고 뭐 여러 기업가들이 그랬듯이요. 그러면 어디가 될까? 물론 제일 많이 나오는 후보군 중에 한 곳은 오픈 AI이긴 한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AI는 초입이거든요. AI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씨앗을 한 1000개 다 뿌려놨는데 지금 다 싹이 트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싹 튼 것 중에 어떤 게 거대한 나무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예쁜 싹은 오픈 AI인데 어떤 싹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터미네이터 3의 스카이넷이 무려 1초에 60조 번 연산을 한대요. 와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1초에 60조 번 연산을 해요. 근데 얘가 지구를 멸망시킵니다.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왜냐면 당시 영화에서 슈퍼컴퓨터는 1초에 35조 번 연산을 했거든요. 즉 아무리 인간이 가진 가장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막 하더라도 스카이넷은 인간을 뛰어넘었어요. 근데 지금 집에 있는 그래픽 카드가
1초에 몇 번 정도 연산을 할 필요가 있으신가요? 물론 RTX 4090 되게 좋은 그래픽 카드죠. 한 250만 원 정도 하는 비싼 그래픽 카드예요. 이 그래픽 카드가 1초에 80조 번 연산을 합니다. 20년 전에 인간은 60조 번 연산하는 인공지능한테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집에 있는 그래픽 카드가 1초에 80조 번 연산을 합니다. 즉 우리는 이미 집에 20년 전 인간이 생각했던 그 인공지능보다도 뛰어난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다. 근데 더 대단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대단한 건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쓰라고 만든 대중용 그래픽 카드고 기업용 그래픽 카드는 어떤가? 1초에 140경번 연산합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GB200인데 내년도 분량까지 싹 다 이야기 쳤어요. 얘가 1초에 140경번 연산을 합니다. 즉 지구를 멸망시킨 스카이넷보다 지금 GB200이 23,000배 성능이 뛰어났다. 지금 인간의 과학기술력이 여기까지 와 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앞서 제가 이제 어떤 SF 영화도 반도체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예상을 하겠어요? 20년 전 사람들이 반도체 칩이 초당 140경번 연산할 거라고 어떻게 예상을 했겠습니까? 아마 앞으로 10년은 지금까지의 10년과는 비교도 안 될 것이라고 저도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반도체 엔지니어 중 한 명이신데 앞으로의 10년이 지난 10년과 비교도 안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AI, 어떤 분들은 이제 이 AI 때문에 직업을 빼앗기는 분도 계시고 특히 미국이 되게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AI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AI의 선택을 받아서 구독자 70만이 된 유튜버다 보니까 AI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AI가 저한테 지금도 돈을 벌어다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과학기술의 흐름이 역사를 봤을 때 못 바꾸거든요. 못 바꿉니다. 이거는. 바꿀 수 있는 흐름이 아닙니다. 그러면 피할 수 없으면 죽이라 말했듯이 피할 수 없으면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의 가치를 조금 더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좀 있고요. 또 궁금한 점은 저 이제 인스타그램도 많이 이제 메시지 보내주시고 유튜브 에피소드도 이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심으로써 저희가 인공지능의 선택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